증인,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국무회의가 있고 나서 네. 국무위원들이 회의 마치고 나오실 때나 또는 뭐 회의에 입장하실 때 특별히 무슨 서명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통상적으로 다른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했을 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예. 없죠. 근데 이날은 지금 보면 갑자기 뭐 그 누구 직원 한 분이 서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그게 혹시 뭐 그래도 갑자기 그 서명을 요구하려면 이게 뭐 어떤 취지의 서명인지 뭐 예컨대 뭐 참석 확인 서명인지 뭐 아니면 뭐 이 회의에 대한 뭐 기본적인 뭐 다른 서명인지 뭔가를 좀 설명을 하면서 서명을 하라고 했을 것 직원이 같거든요. 저한테 회의에 참석했다는 서명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직원이 예. 직원이 예. 그러니까 그 직원이 처음에 서명을 하고 가셔야 된다고 얘기할 그래서 때는 무슨 서명이냐고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의미의 서명이라고 설명을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저는 그게 회의장 접견실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CCTV 복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로 복도에서 저하고 추상무 장관 있는 저 다른 사람이 와서 한 그런 거로 잡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확히 저 영상은 못 봤지만 그 검사님이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복도에 있다가 얘기를 듣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저는 접견실 회의장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 기억에는 거기가 이제 어쨌거나 모여 있다가 마무리가 되고 네. 퇴실을 해서 나가시려고 이제 귀가를 하시려고 나가고 있는 찰나에 복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억이 명확치는 않으시지만 복도인지 뭐 접견실인지 모르지만 어떤 직원이 와서 그렇게 직원이 와서 서명을 하라고 서명을 네.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했고 증인이 무슨 서명이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지금 회의 참석하신 거 서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 그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오셔서 이거는 서명을 못 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본인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본인들은 그냥 나오셨다는 네.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저 질문. 예, 추가로 뭐 물어보시죠. 예. 그 여기서 이제 취지가 이제 출석했다는 증인한테 이제 이게 출석했다는 의미로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네, 네. 사실은 뭐 거기에 출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는 건 그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 거기에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예. 사실조차 제가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서명 못한 것이고 서명 안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 서명이 또 다른 요건을 뭐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증인께서 본능적으로 여기에 도대체 참석했다는 의미의 서명을 갖다가 뭐 국무회의나 이런 걸 하시면서 하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기에 나왔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라는 취지를 들은 순간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지지했다는 책임을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저는 약간 반대한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형태의 서명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한 거라고 제가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같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다가 해달라는 취지였을 테고. 뭐 그거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그런 우려를 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 방금 이제 국무위원 이외에 네. 다른 대통령실 등의 다른 기관의 직원이 서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하는 것을 네.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국무위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들으신 적이 못 없어요? 들었습니다. 예.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예. 22항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증인은 외교부 청사로 돌아가셨죠. 네. 예, 그리고 관보회의 하셨죠. 네. 그리고 다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가요? 네. 23항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한 후에 이거는 국무회의장에서 정상적으로 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국무위원들은 잠깐 남아보라라는 말을 해서 국무위원들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요? 예, 서서. 24항입니다. 피고인이 한덕수 총리에게 건의해서 국무위원들이 남게 된 건가요? 아니 그 뭐 제가 그렇게 진술해 기억에 이 장관님이 총리님이 다가와서 몇 말씀 하시고 나서 다들 모여보라 그러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네. 뭐 정확히 기억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거는 기억나시는데 네, 네. 이제 두 분 사이의 대화는 듣지 못했으니까 네. 예, 피고인의 건의로 이제 한덕수 총리님이 국무위원들 보고 남으라고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취지신 거죠? 나중에 제가 그런 대화의 내용에 비춰서 네. 국무회의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명확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을 뿐입니다. 25항입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당시 의견 대립이 있었는가요? 우선 총리님이 그 질문을 전 서 있는 국민들한테 하셨을 때 제가 바로 제일 먼저 저는 그 국무회의가 지난 간밤에 그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장관님이 외교 장관님 말씀에 좀 어폐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아까 어떤 직원이 서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 서명의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못 들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서명을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무슨 서명 그랬더니 뭐 회의에 참석하신 걸 서명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회의는 네. 무슨 회의냐 그랬더니 뭐 회의에 참석하신 걸 서명하셔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대화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명을 하라고 네. 했고 그럼 무슨 서명이냐고 물어보니까 네. 회의에 참석한 정도는 서명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아니냐라고 했고 참석 출석의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석 출석 그리고 나서 회의의 종류는 또 특정을 안 해줬고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아무래도 장관이신데 네. 청와대에 있는 직원이라고 그래서 그 장관 되신 분한테 이렇게 서명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마 급해서 아마 했던 것 같죠. 예.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청와대에 있는 분들에도 그 장관을 갖다가 나가는 걸 갖다가 그거야 막으면서 누가 뭔가 행정적인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직원이 뭐 이렇게 문건 배포하면서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예. 예, 장관님 그리고 그 서명을 거부하시고 나서 네. 대접견실에 나오신 상황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명을 거부하시고는 그냥 나는 바로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최 장관하고 같이 내려온 걸로 나오시면서 예. 난 서명할 수 없다 그러고 거부하시고 그냥 바로 나오셨던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대접견실 상황이 아니고 아마 복도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대통령실을 여쭤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서명을 거부하고 나오실 때 혹시 누군가가 서명 안 하는 사람은 가도 좋다라든지 서명은 무슨 서명이냐 그냥 가십시다라든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죠. 저는 기억을 못. 재판장님 그냥 잠시 이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서명을 거부한다는 게 무슨 취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대통령실- 전체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대접견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네. 그 대통령실에서 대접견실과 나오실 때 상황을 복도를 물어보고 계세요. 포함해서 예. 장관님께서는 현재 이제 그 거부하신 장소가 이 CCTV 기억과 조금 다르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포괄해서 여쭤봤어요. 나오시게 된 것은 장관님께서 나는 서명에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바로 거부하고 나오셨던 것이지 누군가가 서명 안 해도 된다라든지 서명 없이 가도 된다라든지 서명 필요 없다든지 이런 말에서 나오신 건 아니라는 그런 건 거죠.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증언 저희 재판장님 제주신문하고 좀 반대 신문을 좀 하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 네네네. 조금만 먼저 확인하고 시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쭤볼 부분이 이제 처음에 오셔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문건을 받으시고 네. 뭐 짧은 대화 이후에 대접견실로 이제 이동을 하셔서 네. 그 다음부터는 모여 있는 국무위원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뭐 대통령실에 있는 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대접견실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었던 네.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본인 기억에 그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옮기고 나서 원래 계획은 한 10시쯤에 계엄을 선포를 하려고 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국무회의가 필요하고 위원들이 성원이 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뭐 4명 국무위원이 추가로 더 오는 거를 좀 기다리기도 하고 더 긴급하게 호출도 하고 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지금 기억하실 때 네. 집무실에서 나와서
그 대접견실에 계시면서 대통령이 22시 23분경에 이제 그 개헌 관련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러 가시거든요. 네. 그 사이 시간 동안에 네. 혹시 그 대접견실에서 네. 뭐 국무위원들이 추가로도 와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성원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나 또는 대통령이 그 전에 10시경에 담화를 발표하러 가려고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가시는 게 좋겠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 혹시 그때 논의됐던 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 총리님 재판에서도 증언을 했고 검찰 특검에서도 진술을 했는데 저는 집무실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브리핑룸 가시까지의 그 시간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게 타임 엘리멘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10시에 뭔가를 방송에 발표를 하기로 다 언론에 통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김영은 장관한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김 장관이 접견실에 왔길래 제가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방송이 대기 중인 겁니까? 그랬더니 10시에 하기로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군대까지 대기 중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쩌려고 이 지경을 만들어놨냐 했더니 뭐 대통령께서 오랜 깊은 고뇌 끝에 내리신 결단이니까 국무위원들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대접견실에 있을 때 김 장관이 했거든요. 그래서 10시에 뭔가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굉장히 조급했던 것을 저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동시에 총리님이 집무실 들어가서 대통령께 국무위원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했다라고 저한테 앉자마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국무위원들 오는 걸 기다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와서 한 명이라도 더 가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시간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 이걸 해서 국무회의 정조수를 맞추고 뭐 그러기 위해서 뭐 4명, 3명을 불렀다 그런 건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CCTV에 뭐 4명 이런 거는 저는 전혀 그 장면도 기억이 안 날 뿐더러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서로 뭐 교신하듯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최상목 장관이 도착한 게 10시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10시에 추가로 온 국무위원은 최상목 장관밖에 없고 나머지 3분인가는 거의 임박할 무렵에 2, 3분 직전에 와가지고 겨우 그 대통령이 나가시기 직전에 와서 말씀만 들은 사람은 오영주 장관하고 저 누굽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그 두 분은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만 듣고 그냥 나가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한 20분 정도 늦춰놨기 때문에 빨리 이거 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게 더 중요해서 서두르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분주한 줄 알았지 뭐 4명이 왔는데 지금 2명이 왔다든가 그거 세우고 있다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설득할 때 국무위원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 국무회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더 와서 얘기를 더 듣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고 그 모든 3, 40분의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이 지금 기억하시고 경험하신 거는 집무실에서 나와서 하여간 어느 순간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0시에 하여간 발표가 되고 네. 기자들이나 다